안녕하십니까. 25차 시 목평균의 추정. 오늘은 이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정이라고 하는 말, 이제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면요. 표본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참값을 추측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점추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실수값을 이제 추정값으로 정하는 것. 이거를 점추정이라고 했고, 구간 추정이 있는데 점추정이랑 똑같아요. 어떤 실수가 있으면 그 구간에 있는 걸 이제 참값으로 추정하는 것을 구간 추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성인 남자 키의 평균을 추정하기 위해 지나가는 100명을 임의로 이제 조사를 했다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100명에 대한 키의 표본 평균이 173cm다 라는 이제 결론을 얻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미루어 우리나라 성인 남자 키의 평균이 173이다 라고 신뢰를 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믿기는 어렵죠. 신뢰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표본의 수가 너무 작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그 중에 남자는 2,500만 정도 될 낀데 그 중에서 100명은 너무 작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173이 뭐냐? 173.01일 수도 있고 173.0001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소수점 아래 단위 이렇게 이제 밑에까지 가면 진짜로 이게 173이 맞아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 라는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값이 모평균과 같은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이제 연속 확률 변수는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를 분포 함수로 갖는 이제 그런 이제 확률 변수는 어떻습니까?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같다라고 하는 그게 이 확률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0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연속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제 확률,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 확률은 0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점추정 값은 특정 값을 신뢰하기 어렵다. 173이다. 그게 이제 모평균일 것이다. 라고 이제 특정한 값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표본 조사할 때요.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점 추정 값을 기준으로 일정한 구간을 이제 이렇게 이제 좌우균등하게 만들거든요. x바 있으면은 이제 똑같은 델타 어이구 그렇네요. 똑같이 보여야 되는데 그죠? 똑같은 델타 반경 안에서 이 구간을 만들어서 이 구간 안에 모평균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은 이제 좀 믿을만 하겠다. 그죠? 예를 들어서 173cm다 라고 했는데 이걸 기준으로 173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준으로 한 5cm 정도 이렇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평균이 178에서 168 성인 남자 키가 요 사이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 이거는 있을 것이다 라고 대충 이제 믿음직하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나라 내가 주위에 지나가는 것만 봐도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키는 168에서 178 사이에는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는 이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뢰롭게 우리가 어떤 값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점추정 한 값을 기준으로 이제 좌우 이제 균등하게 이렇게 이제 구간을 만들어서 그 구간 안에 모평균이 포함되도록 하는 구간 추정 요 방법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모평균의 추정 일단 맨 처음 하는 설명입니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구간의 길이를 늘릴 수도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성인 남자 평균 키가 0cm에서 300cm다. 그러니까 0에서 300m 사이에 모평균이 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우와 이거 진짜 신뢰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쓸데 있는 말입니까?
의미가 없죠. 쓸데도 없고 의미도 없고 아무 보람도 없는 그런 추정량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의미를 가지면서 신뢰가 있는 구간을 측정하는 방법, 이거를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다가 이런 말을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신뢰도 95%로 이제 신뢰 구간을 추정을 했다. 그 결과가 이제 여기서 여기 사이다. 이런 뭐 뉴스가 뜰 때도 있고 안 뜰 때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 이제 모평균 M에 대해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추정해보자 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과정을 기억하면, 신뢰 구간이, 결론적으로 이것을 이제 모평균 M에 대한 95%의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 과정을 외워두면은 따로 이 식을 외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추정할 때 어떤 성질을 이용하느냐, Z, 표준 정규 분포, 이게 이제 마이너스 1.96에서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다. 이거를 이용을 할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Z를 요렇게 이제 표준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Z가 마이너스 1.96에서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은 0.95다. 일단 이 식에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Z를 X바에 대한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요 m을 추정하기 위한 값이잖아요. 기준은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것만 놔두고 나머지 다 이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를 양변에다가 곱합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면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는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하면서 요 항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확률과 이 확률이 이 확률로서 같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추정하고자 하는 값이 m이고, x바 표본 평균은 우리가 계산을 해놨겠죠. 추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추정한 점 추정값 x바 값을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변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m 마이너스 x바. 이때 이제 x바는 점 추정량. 그러니까 실수값이다. 입니다. 그렇게 이제 되면서 이제 요건 이제 좌우 대칭인 값이었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1을 곱해도 요렇게 이제 그대로 되게 되고요. 그래서 또 양변에 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추정하고자 하는 값 요 m만 놔두고 나머지 다 이항해야 되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더하기 x바를 해줘요. 그러면 m만 남고 x바가 여기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이 여기에서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있을 확률이 이 확률과 같아서 0.95가 된다. 그래서 이제 m이 평균이 여기 실수값, 이 두 개의 실수값, 이걸 갖다가 편의상 스몰 a, 이 값을 편의상 스몰 b라 할게요. m이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은 95%니까 0.95니까 모평균 m이 여기 있는 a 값과 b 값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다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95%의 신뢰 구간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m의 신뢰 구간은 a에서 b 사이다. 이때 a는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고요. b는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됐죠? 이 과정 잘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외우면 돼요. 이렇게 추출한 표본에 따라 실내 구간은 모평균 M을 포함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모평균 M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싶은 M이 이렇게 이제 있다라고 하면 이제 표본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뽑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모평균 M을 포함할 수도 있고요. X4처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안 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요렇게 사이에,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 M이 포함되어 있는 개, 한 어느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신뢰도 95%로 이제 신뢰 구간을 갖다 만들었으니까, 대충 이제, 어떤 확률이란 말입니까? 요렇게 이제, 표본을 갖다가 조사를 해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쫙 옆으로 이제 펼치면, 이렇게 이제 한 100번 정도 표본을 갖다가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 중에 95번은 모평균을 포함을 할 거고요. X4 같은 요런 경우는 한 100번 중에 5번 정도 나온다. 그래서 이제 신뢰도는 95%의 신뢰도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임의의 어떤 조사를 했다라고 쳤을 때 그때 했던 조사에 대한 표본 평균에 대해서 구간 추정량이 모평균을 포함할 확률이 95%다. 100번 중에서 99번은 이 M을 포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한 5번 정도는 섞여 있다. 라고 하는 게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95%만 신뢰 구간을 구하냐? 그건 아니죠. 모평균 M에 대해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을 구하면 똑같죠? 그러면 앞에서 신뢰도 95%는 뭐 이용했습니까? 마이너스 1.96에서 Z가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다. 이 사실을 이용했는데 그러면 신뢰도 99%는 어떤 거 사용해야 되겠다? 99가 나오게 되는 그때의 Z값을 구해서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책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때의 Z값은 2.58이에요. 그래서 Z가 마이너스 2.58에서 2.58 사이에 있을 확률은 0.99다. 이걸 이용해서 이 과정 여기 위에 있는 이 과정을 똑같이 따라하면 이 자리에 1.96 자리에다가 2.58 마이너스 2.58이랑 2.58을 넣으면 이 부분이 이제 0.99가 되면서 신뢰도 99%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1.96, 1.96 대신에 마이너스 2.58이랑 2.58을 넣으면 뭡니까?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구해집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되니까 최종 결론이 이렇게 되니까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은 모평균 M에 대해서 99%에 대한 신뢰 구간은 이렇게 2.58 가지고 X바와 시그마와 N 이거 가지고 식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되죠? 설명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참고를 보면요. 앞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평균을 추정할 때에는 모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클 때 대표본이다 라는 거는 30 이상이다 라는 말이라고 했죠. 그럴 때는 표본 표준 편차를 모표준 편차 대신 사용해서 근사적으로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뢰 구간이 있다라고 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신뢰도 95%에 대한 신뢰 구간, 99%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게 될 때 그 m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양끝값 이 있으면 그 값의 차이 b-a가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의 길이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이제 뭡니까? 요거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차이가 x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양옆으로 똑같았죠? 그러니까 이 차이의 2배다 라고 실내 구간의 길이를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내도 99%의 실내 구간의 길이는 마찬가지로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뭐 하나 끄적거려 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신뢰도는 유지하면서, 그렇죠. 만약에 95% 신뢰도에 대한 신뢰 구간은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때 신뢰도는 유지하면서 우리가 더 정확한 값을 구하려고 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를 줄여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표준 편차는 정해져 있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상수예요. 시그마, 이거는 상수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집 단안에서 그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시그마나 m 값을 찾는 게, 이제 추정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는 상수니까 그럼 변해야 되는 값이 뭡니까? 변하게 할 수 있는 값은 루트 n이죠. 맞죠? 이때 루트 n을 이제 변하는 값, 변수로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니까 실내 구간을 유지하면서 실내 구간의 길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다. 표본의 크기 n 값을 크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표본을 많이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이제 뭐랍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는 줄어드니까 더 의미 있는 값을 이제 산출을 해낼 수 있다. 신뢰도를 높이면서 의미 있는 값을 산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표본의 크기 n 값을 크게 하면 된다. 조사를 많이 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정리가 됩니까? 99%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신뢰도는 유지하면서 신뢰 구간의 길이, 이걸 좁게 하려고 하면 나타나는 변수는 시그마는 상수니까 루트 n 값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모평균의 신뢰 구간의 추정 관련해가지고 한 5가지 정도로 내용이 정리가 되네요. 모집단의 평균이 스몰 m,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다 라고 하면 표본의 크기를 n으로 이미 추출한 표본 평균 x바의 실제 관측값 스몰 x바, 일단은 나오는 값이 이렇게 이제 되네요. 그죠? 알아야 되는 값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아니라 4개구나.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 모평균 M의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이게 자주 나오니까 일단 이걸 구해보면 어떻게 된답니까? 모평균이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였으니까 95%에 대한 신뢰 구간은 이렇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평균 M의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은 1.96 대신에 2.58이 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고요. 모평균 M의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여기 뒤에 있는 값에서 여기 앞에 있는 값을 빼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네. 어떻게 여기 있는 x바는 소거가 되면서 이게 이제 2배가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요. 모평균 m의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의 길이는 마찬가지로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변하는 것은 여기 z값 99%나 95%나 그게 되게 하는 이제 z값이 그것만 이제 바뀌고 나머지는 신뢰 구간이든 뭐든 바뀌는 게 없습니다. 똑같은 틀이에요. 자, 그리고 5번째는 대표본이고 모표준 편차가 없을 때, 그러면 표본 표준 편차 S를 모표준 편차 시그마처럼 사용한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네, 문제를 2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입니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논에 심은 벼의 이삭 1개당 나달의 개수는 모 표준 편차가 9개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네, 여러분, 요렇게 이제 벼가 있죠. 벼가 있으면, 요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뭡니까? 붙어 있는 요 열매를 갖다 우리가 이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거를 갖다가 이삭이라고 하고 여기 붙어 있는 걸 나달이라고 하죠. 그죠? 그때 나달의 개수는 모 표준 편차가 9개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이삭 한 개당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삭 한 개당 나달의 개수를 추정하기 위해 이삭 n개를 이미 추출해서 나달의 개수를 세웠더니 표본 평균이 64개다. x바 실제로 관측했더니 x바가 64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논에 심은 벼에 이삭 한 개당 나달의 평균 개수 m에 대한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구해보니까 62.53에서 65.47이다 라고 나왔을 때 n 값은 그러면 몇 개를 내가 조사를 했나 라고 이제 풀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면은 자, 신뢰도 95%라고 했으니까 0.95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모평균이 이 구간 안에 있음으로써 나오게 되는 확률이 0.95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신뢰 구간이 되는 거였고요.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은 이게 되는 거고요. 말하기 힘듭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때 신뢰 구간이 이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값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이나 요 확률이나 어떻다 0.95로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65.47 요 값은 이거와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머리 아플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들도 다 납득을 하시겠죠? 넓이니까, 증가함수니까 1대1 함수잖아요. 그죠? 넓이니까 여기 있는 x바 있으면 그렇죠. 여기에 마이너스 1.96 아유 왜 하고 있지? x바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인데 근데 어떤 것도 똑같다. 65.47이랑 62.53 이랑 요 확률이나 요 확률이 0.95로 똑같다. 근데 넓이가 이게 어떻습니까? 이 확률 밀도 함수 요 곡선은 이제 x 요게 이제 있을 때마다 증가가 되겠죠. 요렇게 이제 밑으로 하면은 요렇게 하면은 증가 함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0.95를 가지게 되는 그때 x바 값이랑 65.47이랑 똑같은 값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다라고 하면 넓이가 무조건 달라지니까. 왜냐하면 넓이는 정률 함수라고 했나? 어쨌든 요 넓이를 나타내는 함수가 있거든요. 누적 분포 함수네. 미안합니다. 누적 분포 함수는 1대1 대응 함수라서 요 두 개는 같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는 몰라도 어쨌든 네, 그래서 65.47이나 이거나 똑같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입을 해서 얻어냅니다. x바는 64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시그마는 9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요렇게 해가지고 루트 n이 10이다 라는 결론이 나와서 따라서 n은 144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 1을 보겠습니다. 정규 분포 n,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 m을 추정하려고 합니다.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l, 그 다음에 신뢰도 L%로, 알파네. 미안합니다. 알파 %로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7분의 5L 이렇게 이제 나와 있을 때 그러면 상수 알파 값을 구하세요 하는 게 문제네요. 그러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가 신뢰도 95%일 때는 L로 정해놨고 그 다음에 알파 %는 신뢰 구간의 길이가 7분의 5L 이렇게 이제 정해놨으면 이때의 알파 값은 무엇이냐 물어보는 문제네요. 단 여기서 이제 힌트가 많죠. Z가 1.4보다 Z의 절대값이 1.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84다 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Z의 절대값이 1.9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0.95다 라는 조건이 나와 있네요. 물론 보지도 않고 이거는 뭘로 쓰면 됩니까?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에서 이제 사용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Z 절대값이 1.9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5니까 여기 있는 1.96이라는 숫자를 써서 실내 구간의 길이를 이렇게 나타냈다. 그죠? 그렇게 이제 되면 7분의 5L이 이제 신뢰도 알파 %로 추정할 때의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했죠. 그래서 7분의 5L이라고 했으니까 L 값에다가 7분의 5를 곱했어요. 그러니까 7약분이 돼서 이게 0.28이 되고 0.28에 5를 곱하니까 1.4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분의 5L은 실내 구간의 길이가 이렇게 되면 이거랑 이거 이렇게 이제 된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은 1.96이잖아요. 그러면 신뢰도 알파 %에 대해서 1.4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1.4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알파 %로 추정했을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7분의 5L이라고 했으니까 7분의 5L에 대한 Z 알파 값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Z축이 있으면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우 대칭이죠. 그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 뭡니까? 여기 L이 7분의 5L이 되게 하는 그때의 알파 값은 그때 Z 알파 값은 1.4가 된다는 말이죠.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이 식을 해석해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Z가 1.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0.84다. 즉 마이너스 1.4에서 1.4 사이에 있을 요 확률이 얼마란 말입니까? 0.84다. 84%다. 라는 말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추정을 하는데 100분의 알파 하는 게 이제 요 확률이다 라는 거잖아요. 이거니까 요렇게 되고 근데 이거니까 이제 뭡니까? 신뢰도 알파 %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알파는 뭐가 돼야 됩니까? 0.84가 되어야 된다. 따라서 알파는 84다. 요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게 되겠네요. 네, 수업을 들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1시간 남았거든요. 물론 이제 확통 진도는 여기서 끝인데 나중에 모듈에 대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궁금할까봐 고급 과정으로 뒤에 수업을 남겨놨습니다. 네, 정말 긴 수업 들어주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